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힘차고 즐겁게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이 시간 꾸려가 볼 텐데요. 저희 반장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몰래 저랑 복습하고 오시죠. 함께 만나볼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등락이 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쉬어가는 반면 코스닥이 약간 더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는데 코스피는 0.45% 내린 채로 262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2차 전지주들을 강세에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23% 오른 채로 88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떨어진 이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팔아냈기 때문인데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컸습니다. 3,400억 원어치 외국인 홀로 팔아냈고 기관도 149억 원어치 거두는 모습이었네요. 개인은 3,459억 원어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실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기관만 홀로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248억 원어치 팔아낸 반면 개인과 외국인들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138억 원어치, 외국인들이 434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앞서서 일부에서 저희가 의료, 미용기기들 강세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언급이 되었던 종목 중 뷰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죠. 이 뷰노가 주력 제품의 식품의약국 승인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금일도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7.14% 오른 채로 3만 원 선에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된 뷰노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해당 종목을 포함해서 의료 미용기기가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뷰노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희 전문가님들이 한 번씩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하나씩 특징주로 꼽곤 하는데요.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윤 전문가님이 떠오르는 종목입니다만 펄어비스 2.66% 금일 오르면서 5만 1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붉은 사막 기대감 속에서 신작 기대감에 오른 펄어비스 반대로 참고로 NC소프트는 펄어비스랑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는 반면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2.66% 3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해 주면서 5만 1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주들 동향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반장님 소개해드릴 텐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주 초반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무학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장님, 네. 이번 주는 저희가 좀 바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네. 제가 FOMC 회의를 주최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맞아요. 네, 회의가 있는 주는 좀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시장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FOMC 회의는 1년에 8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6월 연속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숨이 차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요새 뉴스 보면 뭐 10년 전 이날은 무슨 일이 이런 뉴스들 있잖아요. 자, 우리가 2년 전 장세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었을까요? 지금 FOMC 회의가 제일 중요하지만 작년에요? 재작년. 재작년? 네. 작년에는 뭐 주구장창 빠졌으니까요. 네. 재작년에 이쯤 됐을 때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가 뭐 몇 명 나왔냐. 전 세계적으로 뭐 그것 따라서 이제 장이 맞아요. 움직이기도 했었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또한 또 지나가리라.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금은 FOMC 회의가 가장 큰 이벤트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어떤 게 가장 큰 이벤트일지 모릅니다. 주식이 무조건적인 건 없고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FOMC 회의도 이제는 서서히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질까요? 코로나도 이렇게 확진자가 줄면서 엔데믹이 왔듯이 FOMC 우리가 지금 시장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금리 인하도
어느 순간 되면 또 시장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만 좀 FOMC 좀 스트레스 좀 받아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슈퍼 이벤트 위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FOMC 회의가 결과가 15일 날 새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전에 FOMC 회의는 뭘 가장 큰 뭘 지표로 보죠? CPI죠, 그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나와요.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일단 우리가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시장 전략을 좀 세우는 게 뭐냐면 글쎄요. 그 결과는 제가 뭐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는 성명서에는 또 어쩌고 저쩌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 또 파월 연준 의장은 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7월에도 금리 인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시장이 김칫국을 마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죠? 물가가 또 오를 수도 있어. 이러한 우려감을 자극시킬 것 같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이제 기자회견 이런 데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지만 시장은 그대로 안 믿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약간의 좀 변동성 부침 현상은 있을지언정 큰 물줄기는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변동성이 있는 주 초반 FOMC 전에는 좀 중소형주로 이슈 있는 종목으로 계속 좀 트레이딩을 하다가 FOMC 회의가 끝나는 시점 주 후반에는 방향을 봤으면 다시 코스피 대형주 순환매로 뛰어 들어가 보는 전략. 어디서요? 네, 우리 노랑톡방에서 저 전략 시장의 물줄기부터 일단 잡아서 들어갈 테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또 오늘 거기에 맞는 개별주에 필요한 업황 시황은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개별주들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렌드, 차트 이런 것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기술적 분석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즉 차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는 강의이니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강의와 종목 상담 내내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을 텐데 참 우리 이무학 반장님 노란톡방 분위기가 좋아요. 들어가시면 다들 젠틀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반장님이 온화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시장과 종목 이야기를 잘 리딩해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또 슈퍼 위크인 주에 더 많은 분들이 심란하실 텐데 들어오셔서 종목과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상담도 저희 오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받는 사람의 샵 0082 치시고 내용란에다가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종목 상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수화학을 상담 채팅을 주신 분이 계세요. 문자로 접수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비중을 안 적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수화학 보내주셨는데 비중을 안 적어주셨대요.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비중이나 특히나 이제 종목명은 안 헷갈리시는데 비중이랑 매수가를 꼭 빠뜨리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실시간 좀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장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시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차트 강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배웁니까?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아이가 일단 자랄 때 뭐부터 일어서기 전에 배밀이부터 막 하잖아요. 그렇죠. 뒤집기 하고 뒤집기 배밀이 하고. 하고. 주식 차트를 볼 때 그 정도.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조금 기술적 분석이나 좀 나 아는데 나 좀 공부 좀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네. 저도 가르쳐 드리려고 볼 때마다 조금 새로운 것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기초 초보자분들은 오늘 강의 꼭 필독하시고 돌려보기, 다시 보기 하시면서 꼭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일봉의 이해와 활용법이라고 일단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평선 강의는 지난번에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평선을 만드는 요소 우리가 일봉
그리고 봉의 캔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우리가 볼 때마다 기분 좋은 양봉이죠. 그죠? 양봉. 자, 우리는 이게 봉 차트라고 합니다. 우리와 일본이 쓰는 봉 차트고요. 미국은 이 차트를 안 씁니다. 미국은 증시 역사가 오래됐지만 아메리카는 선 차트를 씁니다. 선 차트가 뭐냐면 조금 더 이야기 간단하게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을 찍 그어요. 여기가 고가, 여기가 저가. 그죠? 그리고 왼쪽에 시가, 오른쪽에 종가. 이게 미국식 바 차트입니다. 네, 바 차트, 선 차트. 이렇게 돼서 미국은 이렇게 요 차트가 있지만 우리는 시가가 캔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가가 위로 올라가면 양봉. 그죠? 시가보다 고가가 밑에 있으면 음봉. 그죠? 그래서 양봉이라는 것은 아침 9시에 딱 시작했던 시가보다 3시 반에 끝난 종가가 단 1원이라, 단 10원이라도 높더라. 그래야 무조건 양봉이 나옵니다. 매수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주가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주가가 마이너스에 끝났는데 양봉이네? 상승했는데 음봉이네?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생각대로 많으세요. 우리 앵커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시가, 근데 발끈하게 됐네요. 네, 시가 고가 너무 무시했나요? 아니요.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게 봉이 윗꼬리가 있고 그러면 아랫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장중에 시가 여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시작해서 900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흔들겠죠? 한번 뚝 뚫었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100원, 1,200원 끝났다가 종가가 이렇게 끝났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가는 1,100원. 와, 1,000원에 샀으니까 우리 10% 수익이 났네요. 그죠? 자, 저가는 900원, 고가는 윗꼬리는 1,20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갭,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틀리게 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시작해서요. 1,000원에 시작해서 1,100원에 지금처럼 1,200원에 끝났으면 깔끔하게 우리가 이렇게 양봉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1,200원에 시작을 했어요. 시초가를 1,200원, 전일 종가는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20%가 떠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어제 종가는 1,000원인데 20% 떠서 꾹 맞았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1,100원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양봉이에요, 음봉이에요? 음봉이죠. 그죠? 상승 음봉. 10% 어제 1,000원에 끝나서 오늘 1,100원에 마감했으면 주가는 100원이 올랐지만 10%가 올랐지만 음봉입니다. 왜? 1,200원에 시작해서 쭉 밀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시간의 거래는 10%가 상승폭이 끝입니다. 대부분 갭 떠서 다 음봉 내립니다. 상승 음봉, 하락 음봉은 나중 일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한다고 꼭 양봉이 아니고 하락한다고 꼭 음봉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틀리게, 미국은 선 차트라 그랬죠? 미국은 이렇게 그려서 바 차트지만 우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 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리다. 자, 그럼 음봉은 어떻게 될까요? 음봉은 1,000원에 시작해서요. 1,100원을 예를 들어서 1,050원을 한번 아침에 장 초반에 잠깐 훅 쳤다가 그대로 밀려버리는 걸 쭉 밀려서 900원에 마감이 되는 겁니다. 850원까지 밀렸다가 조금 밑꼬리 달고 900원에 올라온 거죠. 장중 최저가가 밑꼬리예요. 종가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끝까지 밀리는 거 아니면 밑꼬리는 있겠고요. 그죠? 끝까지 상한가 아니면 윗꼬리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다. 그죠? 그래서 종가가 무조건 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자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죠? 주가는 하락의 추세에 있다. 음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아주 좀 꼴배기 싫은 패턴이죠. 아침에 페이크. 잠깐 오르는 척 하다가 빵! 빵!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면 손절 물량 받고 밑꼬리 잠깐 달아주면서 종가가 마무리되는 아주 흉측한 우리가 정말 마주하기 싫은 음봉이 이러한 원리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양봉과 음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봉 차트는 미국의 선 차트와는 틀리게 시가를 기준으로 봉의 컬러가 바뀝니다. 상승 음봉도 있고요. 하락 양봉도 있습니다. 그죠? 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9시 동시호가부터 8시 40분부터 동시호가 보면서 저 같은 프로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갭이 뜨는 거야. 가라앉는 거야.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거기서 일단은 오늘 종목의 트렌드의 거의 70%는 좌지우지 된다라고 봐도 돼요. 우리는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를 한 10분 동안은 동시호가부터 저는 그것만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시장 웬만한 종목들 한 200개 종목들을 계속 째려보면서 특히나 관심 종목, 출연한 종목들은 오늘 시가가 어떻게 출발하나 쫙 계속 보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오늘 갈 길이 정해진다니까요. 우리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 캔들로 한번 볼게요. 자, 망치형 캔들이 있습니다. 왜 망치형이냐면 우리 앵커님 이게 왜 망치형 캔들일까요? 왜냐면 모양이 망치처럼 생겨서요. 그렇죠. 해머. 네. 해머 캔들이라고 봅니다. 네. 딱 망치처럼 생겼잖아요. 토르. 네. 딱 잡으면 토르 망치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몸통이 캔들 메뉴에 있고 윗꼬리가 없거나 짧아야 합니다. 어떻게 돼? 그럼 뭐예요? 윗꼬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빼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종가가 고가다. 종가가 계속 고가인 거예요. 매수세가 급한 거예요. 나 오늘 꼭 사야 되는데. 나 이거 무조건 오늘 내로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아래 꼬리 길이보다 일단 몸통 길이가 높은 게 좋고요. 몸통의 길이가 길수록 좋습니다. 아래 꼬리가 길고 요런 양봉은 좋지 않아요. 왜? 밑꼬리를 쫙 달았다는 얘기는 뭔가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고 뭔가 악재가 나오는데 억지로 끌어올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밑꼬리보다는 여기가 만약에 이 밑꼬리가 100원이다. 그러면 이 몸통은 무조건 일단 100원 이상, 150원, 200원, 또 300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좋게 밑꼬리보다는 몸통이 더 커야 된다. 이게 영망치입니다. 망치가 밑꼬리가 길면 뭐예요? 망치예요? 도끼죠. 그죠? 그건 도끼입니다. 망치가 아니죠. 그래서 망치라는 것은 이렇게 손잡이가 짧고 몸통이 긴, 이 철이 긴 이게 일단은 영망치 캔들이다라고 망치 캔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어디서 이 캔들은 중요하냐면 토르의 망치는 어디서 중요하다? 하락 및 횡보 추세. 자, 어벤져스에서 토르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토르가 언제 등장하죠? 한참 좀 밀릴 때. 어벤져스가 좀 질 때 갑자기 번개 빵 치면서 꽝 하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역전을 하잖아요.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추세. 그러니까 주가가 좀 약해요. 하락을 계속하고 있거나 음봉이 많거나 아니면 쭉 그냥 누워가거나 이런 캔들에서 종가까지 쫙 끌어올리는 이 캔들이 딱 등장하면 분위기 반전. 우군이 왔다.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캔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캔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영망치 캔들. 자, 우리 앵커님 다시 한번 질문 가면 이거 왜 영망치일까요? 모양이 망치가 거꾸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죠. 망치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망치가 이렇게 서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잡는 사람이라 그런가? 이렇게 잡고 드는 들어야죠.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영망치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영망치 캔들은 꼬리가 캔들 맨 위에 있습니다. 꼬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빠진 거예요. 자, 밑꼬리가 없거나 짧아야 합니다. 밑꼬리는 없어야 돼요. 그렇죠? 망치 밑꼬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량품이죠.
네, 그죠? 밑에 튀어나온 게 있으면 불량품이죠. 그죠? 윗꼬리 길이보다는 몸통의 길이가 길수록 좋습니다. 망치나 영망치는 무조건 몸통이 길어야 돼요. 왜? 망치는 나무가 길면 도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통의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자, 이 캔들은 저는 치트 캔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바닥권에서는 저점을 지지하고 상승 추세에서는 추가 상승을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도 반전시킬 수 있고 상승 추세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만능 치트 캔들. 이게 어떠한 논리냐면 저는 종가매수는 이런 종목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아까 봤었던 망치 캔들은 뭐냐면 당일 끝까지 올랐기 때문에 당일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왔어요. 뭐예요? 주가가 계속 올라오니까 주가를 안 팔았던 거예요. 근데 주가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던지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말 그대로 단타쟁이들이 빠져나가는 하루만 사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만드는 캔들이 바로 이 윗골입니다. 여기서 이 물량을 요만큼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윗꼬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타들, 악성 매물이 만든 윗꼬리고요. 자, 이 몸통은 누가 만든 거예요? 세력이.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단타꾼하고 세력이 이기죠. 그럼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면 얘네들이 이 물량을 다음날 오전에 빠르게 잡아채면서 또 올려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윗꼬리가 짧은 영망치 캔들은 종가 매수로는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반대로 아까 봤었던 망치형 캔들로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 당일날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갭이 떴다가 이 캔들은 당일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왔잖아요. 단타쟁이들이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아무도 안 나갔어. 내일 팔아야지 하고. 그러면 내일 동시효과에 이렇게 했다가 음봉을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일 안 가나, 이제 안 가나 보다 하면서 던지는 물량들 때문에. 근데 반대로 다음날 영망치 캔들은 전날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망치 캔들은 치트 캔들, 망치형 캔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토르의 등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캔들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사례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을 어디서 찾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배우시다면 제가 내일 노란톡방에다가 오늘 영망치 이거 떴습니다 하시면 와 이거 영망치 캔들 이거군요. 이게 종목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실전만큼 좋은 스승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강의 내용만 인지하시고 내일 노란톡방에서 종목에 대입시켜서 하나 두 개씩 더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교수형 천정형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자체가 무섭죠. 원래는 천정형인데 제가 임팩트 있게 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는 얘기해서 교수형. 뭐예요? 사형. 사람 머리입니다. 사람 머리를 매달아 놓은 거지. 교수형. 교수형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사형제도에 보시면. 자, 갭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우리는 시가 기준이잖아요. 어제 종가가 여기에서 끝났는데 어제 종가가 1,000원에서 끝났는데 1,200원에 시작을 한 겁니다. 보통 시간의 거래 급등 종목이 이렇게 나와요. 시간의 거래 상한가 종목이 다음날 갭을 빵 띄워놓고 빵 때리죠. 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시킬까요? 우리 앵커님,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왜 나올까요? 장중에 안 사고 왜 시간에 살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우라고? 아니죠. 그럼요. 자금력이 부족해서. 자금력이 부족해서요? 네. 그 차트를 만들 만한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말인가요? 정규장에서 10%를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하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10%를 올리려면 한 2, 3억이면 됩니다. 단일 거래가 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규장이 끝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단은 좀 마이너 그렇죠. 말 그대로 좀 뒤풀이 성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손님들 다 갔잖아요. 일단 메인들은. 쉽니다. 네, 대부분. 그런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시킨 것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금방 나갈 물량이라는 거죠. 쉽게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다음날 갭을 띄워서 던지겠어. 거의 시간의 거래 상한가 종목은 다음날 갭 상승해서 쭉 밀릴 확률이 80,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패턴이에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이 거의 이런 패턴으로 빠집니다. 올라가다가 교수형에 걸리는 거죠, 그죠? 갭만 뜨고 윗꼬리도 없어요. 만약에 시초가에 잡으면 빠져나갈 기회조차 안 줍니다. 아주 무서운 캔들이죠, 그죠? 급락세로 바로 전환해 버립니다. 그냥 물량을 빵 던져버리거든요, 그죠? 금방 급락이 나와요. 그리고 갭상승폭이 클수록 낙폭이 커지는 강력한 하락 전환 신호입니다. 20%갭 떠서 출발하면요. 20%갭 떠서 출발하면 마이너스 20%에 빠질 확률도 있고요. 플러스 5% 출발하면 마이너스 10%에 빠질. 갭이 뜨면 끄게 뜰수록 낙폭이 더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요. 하루만 그러면 이거 참았다 칩시다. 손절을 못하고.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당일날 두들겨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다음이 더 문제예요. 다음 날부터 이제 정말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정말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건너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일 하락도 물론 문제지만 본격적인 하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수형 잘 외우세요. 갭 떠서 음봉 밑꼬리. 이거 페이크입니다. 이 밑꼬리가 페이크예요. 그러면 다음날 또 올려주겠지 하면서 안 팔거든요. 다음날 밑꼬리 또 달겠지 하면서 안 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그죠? 밑꼬리를 페이크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수형 캔들 굉장히 조심하시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상승 장악형입니다. 자, 음봉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다음날 양봉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일 짧은 양봉을 당일 장대 양봉으로 덮어주는 캔들입니다. 자, 이거는 아무 때나 이렇게 음봉 내고 이렇게 양봉 내고 1% 올라갔다, 1% 빠졌다가 2%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는 횡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캔들. 어제 5%가 빠졌으면 오늘은 한 8% 이상 상승 마감. 양봉 종가 캔들. 어제 많은 말 좋겠죠. 어제 5% 빠졌는데 오늘 10% 상승. 2배 더 좋죠. 어제 10% 빠졌으면 오늘 20% 상승. 얼마나 좋아요. 그죠? 최소 1.5배 이상 상승하면서 캔들. 저는 이거를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캔들의 사전적인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우개 캔디라고 불러요. 지우개. 그러면 이 음봉은 양봉이 덮어주는 순간 왜 음봉이 내렸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왜? 지나갔잖아요. 양봉이 딱 덮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음봉된 게 잘못은 아니지만 다음날 양봉이 이렇게 음봉을 딱 싸버리면 음봉의 죄는 지워진다. 무죄. 그죠? 그래서 지우개 캔들, 상승 장악형 캔들 굉장히 좋은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치면 오늘 이루다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최근에 기록했었던 횡보나 음봉 캔들이 어제 18% 장대 양봉 하나로 다 잊혀졌잖아요.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 왜? 마케팅 비용 한지민 광고비 주느라고 그랬어. 에이, 그거 계속 지출되는 거 아니야? 노이즈가 많았어요. 1분기 실적이 조금 둔화된 것 같다가. 근데 어제 장대 양봉 18% 뜨니까 아무 얘기 안 나오죠. 좋아질 거야. 그죠? 그런 거예요. 상승 장악형. 이 양봉이 하나 장대 양봉이 쓰는 순간 종목은 새로운 종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형 캔들 여러분들 좋은 캔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캔들이죠. 반당 캔들은 추세는 항상 반대로 리버스. 신고가가 있으면 신저가가 있고 상한가가 있으면 하한가가 있고 양봉이 있으면 음봉이 있고 주식은 항상 빛과 어둠이 항상 똑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죠? 험해수와 험해도가 있고 그죠? 항상 캔들 모든 기술적 분석은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그죠? 적자 전환이 있으면 흑자 전환도 있고 신고가가 있으면 신저가가 있고 항상 리버스로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전일 짧은 장대 양봉은 이번에는 음봉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들렸는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실적 호전 1분기 영업이익 100% 이상 증가하면서 여기서 주가가 5% 올랐습니다. 다음 날 15%가 빠졌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10%, 15% 빠진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 5% 오른 무에 15% 빠졌는데 실적보다 더 나쁜 악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시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공시 안 나온 게 더 무섭네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반대로 최소 1.5배 이상 하락 마감하는 음봉 종가 캔들입니다. 그래서 양봉은 다 지워져요. 좋았던 기억은 다 지우고 나쁜 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15%가 빠졌지? 다음 날 갭만 떨어지면 야 이거 죽나 보다 이거 손절해야 되나? 모든 게 이제 안 좋게 보이는 말 그대로 또 다른 또 확증 평양을 갖게 만드는 캔들이 바로 이 하락 장악형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도 상당히 좀 피해야 하는 앞에 나왔던 양봉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음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승 잉태형입니다. 상승을 잉태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전일 장대 음봉 안에 갇힌 양봉.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캔들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죠? 여기서 일단은 하락을 막 하던 종목이 양봉이 이렇게 말 그대로 잉태한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음봉 안에 양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이거는 확신할 수 없어요. 캔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 책에서 배웠을 때는 근데 여기서 저는 캔들의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거래량. 단일 양봉의 거래량의 증가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프로 더 먹겠다가 아니라 이런 캔들은 추세 전환, 즉 여기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 100만 주가 나왔다면 여기서 양봉의 거래량이 80만 주다. 그거 안 돼요.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음봉 거래량이 100만 주면 여기 한 200만 주. 주가는 더 안 올라가도 돼요. 여기서 더 양봉이 더 작아도 됩니다. 양봉이 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음봉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양봉이 더 크든 많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은 무조건 음봉보다는 터져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 대량 거래. 바닥권 대량 거래를 음봉에서 터졌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바닥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건 추가 급락이죠. 바닥권 대량 거래는 양봉을 말하는 겁니다. 바닥권 대량 거래를 음봉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음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면 투매 급락이죠. 그죠? 그래서 상승 잉태형은 바로 저는 이거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바닥권 대량 거래. 그래서 추세가 전환된다. 이거는 하루 이틀 코스보다는 좀 추세 전환. 이렇게 V자형 반등. 이렇게 저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이런 전략도 구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반대로 하락 잉태형. 시황학에서 이제 하나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하나는 반대로 상승 추세가 막 잘 가고 있어요. 11선 제가 좋아하는 11선 막 타고 가다가 원래 갑자기 11선이 깨지네. 근데 음봉이야. 11선을 음봉으로 깼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이 이거죠. 상승 추세단에서 11선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 음봉 하나는 괜찮아. 다음날 양봉으로 타면 돼요. 근데 이게 이틀 연속 이렇게 내려간다? 못 탔다. 여기서는 매도. 여기서 이게 하락 잉태형 캔들에서 차가 난 11선 매매입니다. 여기서는 캔들의 길이보다는 거래량.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음봉에서 증가하는 순간 얘네가 이제 나가는구나. 이 종목을 주인인 그 누군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기관일 수도 있고요. 개별 푸티크 세력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음봉에서 그렇게 장대 음봉도 아닌데 아까 말씀했던 이무학 프로가 전문가 말씀했었던 하락 잉태형 뭐 이런 패턴이 교수형보다 무섭진 않아요. 교수형은 그냥 거기서 작살이 나는 캔들인데 별로 안 빠지네? 버텨볼까? 안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일단 무조건 빠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락, 이 음봉이 작다고 아예 양봉이 15%인데 음봉이 뭐 한 5% 빠졌는데 버텨볼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추세선 11선을 이탈한다던가 이 음봉의 거래가 양봉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음봉 거래량이 200만 주던가 이런 식으로 터지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눌림목 매수는 이런 거 잡으시면 안 되고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샛별형 캔들입니다. 자, 이제 3개씩 가볼게요. 이제 2개 하나, 본 캔들을 보고 이제 2개 캔들을 보고 이제 3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3개 캔들로 구성되는 패턴이죠. 그죠? 3개 캔들로 구성된 캔들. 첫째 날은 짧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음봉이 커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 범위를 벗어난 갭 상승을 동반한 양봉으로 일단 마감이 되고요. 셋째 날 장대 음봉 몸통이 50%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추가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단발성인 악재가 나온 경우가 그래요. 단발. 말 그대로 기업하다 보면 뭐 시장에 좀 오해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슈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세력들 주가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일단은 투매를 받아줍니다. 그죠? 하락하고 갭까지 떨어져요. 그죠?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매를 양봉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음봉으로 받으면 투매를 받은 거예요? 아니요. 더 밀린 거죠. 그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갭을 딱 띄워서 여기서 이 음봉의 50% 이상. 뭐 100% 채우면 더 이거는 뭐 상승 장악형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죠? 최소 50% 정도 이렇게 걷어두면 이렇게 해서 이 음봉을 이렇게 소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쁘네요. 네, 샛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샛별은 이제 해가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음봉에서 이렇게 석별형은 해가 쭉 가라앉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해가 중천에 떴다가 이제 가라앉는, 그죠? 가라앉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반대로 윗꼬리 짧은 장대 양봉 마감, 첫째 날 캔들 가격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갭 상승 동반한 단봉 마감, 그리고 몸통에 50% 연락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 높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샛별형, 석별형은 좀 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드디어 나왔네요, 형님. 적산병. 적산병. 네, 적산병. 양봉이 연달아 3개 캔들로 구성된 패턴입니다. 각 캔들의 길이는 상관없어요. 다 너무 좋기 때문에 무시. 추세와도 상관없는 상승의 치트키입니다. 그리고요, 3개의 연속 양봉 캔들을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5% 올랐어요? 너는 15% 오른 그냥 단 하나의 캔들로 봐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5%가 올랐고 5%가 올랐으면 이거를 그냥 15%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몸통의 중심값을 중심선으로 봐도 됩니다. 장대 양봉을 쓰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둥이 된다 그랬죠. 기둥. 장대 양봉이 하나가 딱 쓰면 상한가면 더욱 좋고요. 그거를 이전과 장대 양봉 이후로 나뉩니다. 기준선을 장대 양봉이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장대 음봉도 하락의 기준선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 돌파 못 하잖아요. 장대 양봉이 왜 장대 양봉이 기준선이 왜 중요해요? 장대 양봉을 딱 세우면 이거를 뼈대로 해서 여기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대 음봉이 딱 쓰면 그게 매물대라든지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통의 중심값이 세워진다. 장대 양봉, 적산병 캔들 하나의 양봉으로 봐도 되고 어디에다 써도 되는 치트키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거의 다 매매했던 수익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도 제가 드리는 종목들, 내일도 적산병 종목들 많이 뽑아 드릴 거예요. 21선 돌파 종목들, 적산병 종목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 계속 좀 보시고요. 이거 오늘 종목 상담할 때 이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일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패턴, 흑산병. 반대로 음봉이 연달아 3개가 나타나는 캔들입니다. 길이도 상관없어요. 음봉. 그러나 여러분들 이건 봐줄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한번 감안해 줍시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2% 빠지고 내일 3% 빠지고 모레 1%가 빠졌는데 흑산병이 났습니다.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지수가 밀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폭락할 때는 투매는 어느 정도 감안한 대응 전략은 필요하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오늘 1% 오르고 내일 2% 오르고 종목 모레 1%가 올라가고 총 3일 동안 지수가 4% 올랐는데 종목이 흑산병이네? 이거 굉장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산병은 강한
강세 신호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흑산병은 아주 강한 하방 신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락 구간에서는 흑산병 봐주세요. 봐줘도 됩니다. 지수가 밀어내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상승 구간에서 적산병은 반드시 포트에서 버리고 가야 될 다른 훨씬 더 좋은 종목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이 흑산병 종목이 박탈할 뿐더러 이게 앞으로 빠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 수 있는 팬들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좀 이 캔들 간에서 초보자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뭐 토르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자,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가 돼야 그 다음에 이평선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박스권 매매 전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신고가 신저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걷기 전에 일단 뭐 배밀이나 뒤집기, 기어가기 이런 식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니까요. 이 차트 강의 잘 한번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단 익혀야 되는 태극 일장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극 일장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건데 또 시장을 휩쓸리다 보면 가장 먼저 잊게 되는 부분이죠. 차트 강의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저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 이러한 내용들 실전에 적용해보고 싶다, 종목 이야기에 대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그걸 큰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지금쯤이면 노란톡들 많이들 입장해 주셨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남은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접수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한 주 라이트 메탈 가지고 있습니다. 6,440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 주 라이트 메탈 전기차 부품 관련주인가 봐요. 반장님 해당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종목을 좀 보다 보니까 네. 두 개 다란다. 이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예요.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라서 전기차 경량화. 전기차는 가벼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매매했었던 에코플라스틱, 뭐 알루미늄 그쪽이랑 같이 네, 그쪽으로 좀 가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플라스틱은 확실하게 좀 실적 개선이 많이 보여줬어요. 네. 에코플라스틱 실적 보셨겠지만 굉장히 급등세도 많이 보여줬는데 수익도 많이 봤죠. 진짜. 맞아요. 네. 근데 알루미늄은 약간 자, 실적을 보시면 네. 일단 알루미늄 매출이 90% 이상인 회사입니다. 자, 근데 적자 전환했어요. 올해 1분기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전기차 EV차는 작년에도 많이 팔렸고 올해도 많이 팔리는데 적자 전환했다는 것은 무늬만 차 경량화 관련해서 알루미늄 관련주일 뿐 이게 EV차 모델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알루미늄 관련해서 오늘 종목을 좀 보시면 자, 사마 알루미늄이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강에서 봤죠? 적산병, 양봉 밀집, 양봉이 3개? 아니요.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거래일 연속 양봉 쭉 두니 결국은 오늘 20% 급등 나왔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도 알미늄이고 한주 라이크 메탈도 알루미늄인데 왜 사마 알미늄은 주가가 급등하는데 왜 얘는 안 갈까요? 사마 알미늄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차체, 그러니까 차체가 있잖아요. 외관에 있는 차체 부품이 들어가는 알루미늄도 있지만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 소재단에 양극재를 싸는 알루미늄 박이라고 있습니다. 양극재 소재,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쪽으로 가는 거고 차체 쪽은 2차 전지 부품으로 가는 거죠. 그죠? 부품으로 가도 주가가 갈까 말까 한데 한주 라이트 메탈 보면 무늬는 분명히 알루미늄이긴 해서 EV차와 어떻게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매출이 EV차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알루미늄 회사이긴 하지만 EV차랑은 상관이 없는 무늬만 좀 전기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트 배웠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지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not bad. 지금 이평선 다 정배열로 가 있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 지금 뭐 났어요, 지금? 흑삼병. 음봉. 그죠? 네. 자, 만약에 같은 알루미늄이라도 한주 라이트 메탈이 적산병 뜨는 날 팔고 양봉 3개 떴었던 삼양 알루미늄을 매수했다면 벌써 한 20-30%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겠죠. 왜? 떨어질 거를 팔고 올라갈 걸 샀기 때문에 하락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갈 종목을 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주 라이트 메탈을 계속 갖고 가신다면 신규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올라갈 때 고점이 없어요. 내려갈 때 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이제 6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죠. 그럼 뭐가 나와요? 보호 예수 물량 나옵니다. 니네 상장했으니까 너 3개월 동안 못 파는 거 약속. 너는 6개월 동안 못 파는 거 약속. 최대 주주는 1년 동안 못 파는 거 알지? 상장한 물량을 바로 팔 수 없습니다. 근데 보호 예수가 끝나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관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보통 6개월 후에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네요. 1월 상장해서 지금 6월이니까 보호 예수 물량도 쏟아질 수 있고 주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흐름, 실적도 네. 안 좋아서 요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살펴봐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드린 만큼 참고해 보시고 혹시나 더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 저희 다음 상담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제주 반도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 갖고 계시네요. 5,71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반도체 종목도 시장과 함께 잘 가지 않았습니까? 제주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 반도체도 뭐 시장 반도체주들 올라갈 때 항상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항상 좀 끼는 네. 지금 낄낄빠빠를 잘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제주 반도체 올라가는 거 보면 제가 이제 기업 애널리스트 활동할 때는 기업 탐방 갈 때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밸류가 더 크게 받아요. 지방으로 갈수록 탐방을 안 갑니다. 귀찮아서. 그렇죠. 멀면 하물며 제주도는 어떻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반도체주 비해서 기업이 제주도에 있어서 조금 디스카운트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 종목도 갈 때마다 항상 좀 좋은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발 상승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갑니다. 하이닉스 주가도 괜찮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주들 안 하면 모를까. 다른 거 하는데 제주 반도체는 안 돼요. 이럴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저는 뭐 당분간 시장의 순환매 타자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네. 뭐 5,710원이시면 손실 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요. 저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